안녕하세요. 대한가나마케에서 제공하는 2026년 첫 번째 팟캐스트. 오늘은 2025년 하반기 가남 인사이트 클럼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가남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지 모르겠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인 암 사망률 2위라는 통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코리아 헬스로그에 실린 가남 인사이트 컬럼들을 보면서요. 가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정말 완치가 안 될까? 또 간에 혹이 생기면 무조건 암일까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간암 진단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말 절망적으로 들렸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걸요. 치료 패러다임이 정말 놀랍게 발전했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간암 완치 가능한가요? 자료를 보니까 환자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해요. 바로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간 기능, 마지막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죠. 잠시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초기 병기, 그러니까 1기나 2기 간암의 5년 생존율은요, 각각 74%, 59%에 달해요. 예전에 간암이 불치병처럼 느껴졌던 건 아시다시피 간이 침묵의 장기잖아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병이 너무 커져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간암은 완치가 가능한가? 아니면 불치병인가? 라는 이분법적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완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바뀐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그것에 대한 답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만성 간질환 관리를 병행한다면 완치와 함께 장기 생존도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아, 그 침묵의 장기라는 말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간에 종양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텐데요. 자료에 보니까 양성 종양도 암으로 변하나요? 이 질문도 많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 예를 들어 낭종, 혈관종 이런 것은 간암, 즉 악성 종양이 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핵심적인 차이는 전이 능력이 있거든요. 암, 즉 악성 종양은 막 자라면서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지만 양성 종양은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그럼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좀 흥미로운 점 하나가 또 있어요. 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조직검사 없이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만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조직검사 없이요? 간세포암이나 혈관종 같은 건 영상에서 보이는 모양이 아주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직을 떼지 않아도 높은 정확도로 진단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빨리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셨잖아요.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감시검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바로 6개월이에요. 6개월이요? 네, 간암은 크기가 2배로 커지는데 평균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1년 단위 건강검진으로는 뭐랄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6개월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간격인 셈이죠. 6개월이라. 사실 1년도 아니고 반년마다 챙기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대한가나마케에서 아주 기억하기 쉬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정했거든요. 2월 2일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바로 1년에 2번 2가지 검사, 그러니까 간 초음파랑 알파테아 단백 혈액 검사를 받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B형이나 C형 간염, 간경변증 같은 고위험군이라면요. 간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이 6개월 감시 검사는 정말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첫 번째 희망이라면 두 번째 희망은 역시 치료법의 발전이겠죠. 요즘은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간암 치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정밀화의 역사라고 할 만해요. 1980년대에는 배를 여는 간 절제술이 거의 유일했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수술 없이 암만 정확히 공격하는 방법들이 발전했어요. 고주파 열치료는 바늘로 암을 지지는 방식이고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이건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직접 찾아서요. 항암제를 주입하고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말 그대로 굶겨 죽이는 방식이죠. 굶겨 죽인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뿐만 아니라 외부 방사선 치료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수술과 버금가는 고용량 체부성이 방사선 치료 기법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럼 가장 최근에는 어떤가요? 2010년대에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 2020년부터는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주맙 같은 면역 항암제를 함께 쓰는 병용요법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행성 간암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입자 치료 들어보셨죠? 양성자 치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중입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더 예리하고 세밀한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제 간암은 완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완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답은 결국 6개월 감시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치료법에 대한 믿음인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음주를 완전히 중단하고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염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이 간 기능 보존과 재발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간암 인사이트 컬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